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우리 정의연 관련된 문제에서 저희는 조금 시각을 좀 달리 접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의연을 누가 흔드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정의연을 누가 흔드는가. 네. 일단 정의연은 네. 그냥 뭐 지금 뭐 논란은 되고 있는데 네. 정의연은 정의연대로 놔두자고요. 일단 네. 정의연은 정의연대로 놔두고 그 일본에 네. 산케이 신문이라는 극우 신문이 있거든요. 네. 이 신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네네.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이 주적을 가려내야 되잖아요. 네. 주적을 가려내기 위한 나침반으로 삼자 이런 의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산케이 신문을 저희가 알아볼게요. 네. 산케이 신문은 산업경제신문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산업경제신문사에서 산자랑 경자를 따서 그게 산경인데 일본 발음이 산경신문이죠. 산케이. 네, 그게 산케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의 5대 전국 일간지 중에서 가장 우익, 반공, 혐한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아요. 그럼 우리로 치면은 조선일보급 정도 되나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신문인데 네. 가장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산케이는 우익, 반공, 혐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볼 때는 애국이죠. 일본 쪽에서 그렇죠. 일본 쪽에서 볼 때는. 근데 그 조선일보는 우익은 똑같고 네. 반공 똑같고 네. 혐한도 똑같네요. 그러면서 아, 매국입니다. 맞네. 네. 그리고 아니 매국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가요? 국적이 여기가 아닐 수 있어요. 본국 입장으로 보면 그럼 또 애국이죠. 그 애국이지.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 조선 그 조선이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그 조선은 어쨌든 그 일본이랑 하나였었으니까 네. 그 왜 일장기 딱 박아놓고 일왕 뭐 찬양하고 그랬던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네. 애국까지도 맞을 것 같네요. 예. 네, 하여튼 뭐 저쪽 네네.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국인데 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매국.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신문이고요. 그래서 일본 공산당이나 아사히 신문하고는 이제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신문을 인용하거나 일본도 사실 찾아볼 그 신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아사히 신문을 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나마. 물론 이제 물론 요즘 그것도 불매 운동도 있고 네. 뭐 반일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사히가 목 넘김이 깔끔하고 괜찮죠. 맥주는 아사히죠? 네, 아사히가 또 이거 안 됩니다, 아직. 그럼요. 네. 지금 절대 저희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을 해보자면 깔끔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이 깔끔하다. 그렇죠. 신문도 네, 깔끔하고. 신문이 네. 깔끔하다. 그나마 네. 일단 극단적이라고 평가받는 측면 때문에 산케이 매출이 그 엄청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전국지대 아까 얘기한 5대 전국 일간지 네. 그중에서 가장 적고요. 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 신문 산업이 급감하고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전국만 간판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다 이걸 배포하는 거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냥 지역 신문이 된 거예요. 거의 이제 뭐 지역 신문하고 삐까뜨는. 그러니까 교차로도 전국에 배포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요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네. 얘네가 그 산케이 신문이 이렇게 된 게 극단적인 평가 때문에 네. 이제 부스도 줄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물론 일부 측면에서 일본을 따라잡거나 추월한 측면도 나오지만 네. 지금 신문이나 언론업계는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되게 후진적인 측면을 네네네네.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네. 조선일보가 아까 네. 가장 산케이 신문하고 비슷한 조선일보가 그 매출이 급감하면서 전국망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20년 걸렸거든요, 일본도. 200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한 15년? 네. 그 사이에 그렇게 된 건데 우리랑 지금 거의 비슷한 우리 시차가 조금 이제 몇 년 있으면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케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전국지들 중에서 가장 전망이 어둡고요. 네. 2019년 작년이죠. 네. 신규 채용이 2명. 2명이요. 신규 채용이. 네. 그리고 180명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180명 나가고 2명 들어오고. 네, 맞습니다. 얘네 일 열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도 네네. 그렇게 되기를 네. 바람하지 않고요. 네. 그런데 얘들이 이제 그렇게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네. 인터넷에서는 엄청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 사이즈가 진짜 오프라인 쪽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오프라인은 그동안에 어떤 그 자본의 힘이나 이런 게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네. 온라인에서는 사실 비등비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다른 신문사들은 이제 자기들 정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러기 때문인지 네네. 온라인에서 이제 돈을 내야 된대요. 볼 때 네, 볼 때. 근데 얘네는 무료로 인터넷에 뿌리는 거예요. 산케이는 무료로 산케이만. 다른 애들은 다 유료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산케이 거를 더 많이 볼 어차피, 수밖에 없겠네요. 인터넷에서 돈을 네네네네. 내고 기사를 소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볼 때 돈을 내게 하면 네. 이런 순작용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은 그냥 다 기사를 무료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만 10원이라도 보게 되면 네. 조선일보 기사는 클릭하지 않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료하니까 네. 또 이제 깨알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외국에 있는 그 인터넷 신문사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종이 오프라인 신문들이 다 인터넷화 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영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외국 신문들을 보면 다 유료예요. 그 기사를 보려면 회원 가입하고 돈을 내야 되는데 기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그걸 구글링을 해갖고 구글에서 들어가면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기사가 검색이 되는 거는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으면 유료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얘네는 그 우익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익이다 그러면 네. 친미 성향을 띄어요. 그렇죠, 보통. 네, 예. 친미 성향을 띠는데 정작 미국의 네.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에서는 1930년대 풍 군국주의로의 복귀를 바라는 폭력적 그룹의 일원이다 이렇게 욕을 처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타임즈는 되게 좀 진보적인 신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랑은 항상 서로 반박하는 네. 그런 사이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얘네를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되는 이유는 일본 내두익이라고. 네네네네. 우리 일베 같은 애들이죠. 네, 일베 뭐 네. 아니면 메갈 뭐 이런 네네. 애들이죠. 네. 그런 그 내두익들이 소스로 삼는 신문이 바로 산케이입니다. 산케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두익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산케이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하면 그 일부 폭력적인 그렇죠. 거기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야 맞죠.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논리 끝. 신문에 나왔어. 끝났죠. 네. 신문 얘기하고 그 소스로 쓴다고 하니까 네. 이거 진짜 반전입니다. 네. 아마 바뀌었기를 바라는데 제가 찾은 자료에 대해서 저도 놀래갖고 한번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 예. 이 산케이 신문이 우리나라 언론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업무 제휴 관계죠. 업무 제휴요? 예. 어느 신문사겠습니까? 뭐 조중동 아닐까요?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상은 그런데 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이요. 경향이 산케이랑 업무 제휴 관계입니다. 국내 메이저 언론사는 경향밖에 없습니다. 경향하고요. 탈북자 신문이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경향신문이 산케이랑 업무 제휴 관계입니다. 탈북자 신문은 뭐 방공이라니까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있겠죠. 치는데 경향은 참 네, 의외네요.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네. 내가 그냥 평생 모르고 죽었어야 되는 사실들이 그런 거 느껴요? 쉽지 않다. 나는 그게 뭐가 있냐면 모르고 죽었어야 됐다라고 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안 만나고 네. 그냥 무덤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맞다. 누군가요? 당신입니다. 야 진짜 저기 노무현 대통령 반만 닮아봐. 그런 친구를 제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호사카 유지 교수 인터뷰에 의하면은 네네. 일본 우익들의 생각을 전형적으로 대변하는 신문이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있어요. 네. 그 한국어를 잘하는 기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산케이가. 네. 이건 뭐 한국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장 잘 파악해서 보도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잘 조작을 하려고 이러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걸로 보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 한번 산케이 신문이 지금 공작을 펴고 있는데 네. 그 공작이 뭔가를 좀 알아봅시다. 네. 그 전에 이건 좀 조금 된 기사인데요. 네네. 이것도 산케이예요. 네. 한국 차기 WHO 총장 내려해. 일본에서 배출하자. 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잘 대처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차기 WHO 총장 자리를 네네. 놓고 지금 뭐 한국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맞습니다. 외신들에서도 뭐 그런 네. 평가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케이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한국에서 아니되옵니다. 아니 대문이다. 그렇지요. 일본어였지 참. 일본어. 아니, 한국말을 잘 안 듣잖아. 네, 하여튼 상케이에서 네. 안 된다. 한국에 저걸 뺏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상케이가 볼 때 지금 현 WHO 총장도 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WHO 총장 자체가 그 중국에서 돈을 대는 네네. WHO 총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대놓고 비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사무총장 탄생을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어요. 네. 그래서 현 사무총장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당선됐으며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참가를 맡고 있는 것도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이름 어렵네요. 거브러여수스 네.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중국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를 과소평가해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WHO 사무총장은 이제 자기 자리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네네. 일부 그런 의혹이 있는 건 있어요. 중국에서 돈을 대니까 저거 어떤 그 사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부각시키면서 사령탑이 신뢰가 없다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주요 7개국은 G7이에요.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해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장 후보를 낼 수는 있겠죠. 뭐. 후보를 내는 거는 네,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본이 사무총장 후보를 낸다는 게 아니라 사무총장을 내는 거다.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 보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괜찮습니다. 않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뭐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19 실패 때문에 아베 신조의 어떤 그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본은 의료보험이나 의약품 개발 등에서 이제 선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양호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한국 얘기를 다룹니다. 네. 한국이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 이 얘기는 싫었어요. 네. 그러면서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이미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해요.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네. 네, 한국이 되다니. 한국 애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신문사입니다. 네. 이런 신문사인데 이제 정의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네. 네,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정의연 논란의 기회를 삼아서 그 소녀상 철거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그거 봤는데 너무 어이없는 게 정의연의 문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네. 그건 그 이슈는 딱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그 뭐 성노예라고 부르든 위안부라고 부르든 그 명칭은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닌데 그걸 기리는 게 소녀상인데 정의연이 만약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일단은 일본 쪽의 생각을 받아서 니네가 맞다 치고 근데 왜 소녀상이 없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소녀상 철거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수요일마다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 반일 집회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일 집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 전범 국가에 대해서 그 사과를 하고 니네들 그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라 이런 집회예요. 촉구를 하는. 그러니까 니네가 전쟁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게 물론 지금 그들이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반일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회 자체가 반일 집회는 아니잖아요. 그 집회가 그거는 반일 집회면 동부이촌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본 놈들 보이는 여봐 반일이잖아. 보이는 일본 사람들마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니네 나라로 꺼져라. 정의봉을 받으시오. 그렇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사건 전제가 잘못돼 있고요. 이제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설. 반일 증오의 상징인 위안부상을 조속히 철거하면 좋겠다.
이 씨가 이용수 할머니예요. 네. 이 씨가 이번에 정의원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니네가 그거를 취재를 하란 말이야.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반일 집회를 그만둬야 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그만둬라. 모르겠지만 근데 반일 집회라고 이제 그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용수 네. 할머니께서는 이제 수요 집회가 학생들한테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전범 그 전쟁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집회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걸 하다 보면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증오와 뭐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할머니 입장에서는 저는 또 이렇게 좀 생각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일단락이 되면 그 이후에 한일 그 젊은 청년 학생들이 공동으로 평화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까지 미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집회는 너무 지금 현실에서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그렇죠. 그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윤 씨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윤미향이에요. 네네. 반일이라고 무엇이든지 통하지는 않는다. 여태까지 반일이라고 무엇이든지 통한다고 니들이 생각하는 건 가본데 맞습니다. 반일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는 건 근데 맞아요. 그것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생각해야죠. 아니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알고 싶지 않아요, 네네. 얘들은. 네. 그래서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설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국제면, 오피니언면 칼럼 이런 데서 다 실었어요. 국제면에서는 뭐라고 실었냐면 네. 위안부를 위한 모금 부정 사용 등 의혹이 속출해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태세다. 우리나라 검찰을 응원하시는군요. 야, 검찰 좋겠다. 부럽다. 국제적이네. 아이고. 예. International Prosecutors. 예. 오피니언 면입니다. 네. 오피니언 면에서는 참 이런 인간들이 제일 싫은데 리소테스라는 인간이 있어요. 네. 리소테스. 본명이 이상철입니다. 뭐? 리소테스가 위안부 단체 의혹 문 씨에게 묻고 싶다. 문 씨요? 네, 문 씨에게 묻고 싶다. 왜 그러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우선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항상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해결은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는데 피해자는 누구냐?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정의라는 미명하에 반의를 표방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기부금을 모으고 이를 가지고 생계를 잇고 정계 진출을 꾀한 단체와 개인이 있다는 실태를 모른다고 할 것인가? 이러한 단체를 지지 기반으로 삼은 문 씨는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는가? 문 씨라는 것도 니네 진짜 야 이상철아. 자, 상철아, 형이 한마디 하긴 했는데 리소테스. 너는 있잖아 지금 이 주제가 도보다리에서 다루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진짜 너는 우리 다른 방송이었으면 너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나쁜 녀석 상철이 일단 한국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요? 일본 사람이에요? 지금 뭐 창씨 개명했으니까 일본 사람으로 봐야죠. 네네네. 근데 이게 그 조선족 동포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까 탈북자 신문에서 일하던 사람인가 보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상케이에서 지금 막 비난을 가하고 있는데 저는 네. 이제 상케이에서 좀 어떤 힌트를 줬다고 봐요. 네. 앞으로 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김 선생이 지적을 잘 했는데 네. 정의연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뭐 그거는 이제 차후 밝혀질 것이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기 예수 동상 다 철거하고 교회 다 문 닫고 모든 교회는 이제 저기 예배를 드리지 마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내에서 자체 정화를 하든지 해서 다시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봐도 거의 뭐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들은 그 어떤 그 전범의 그 실태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집회에 대해서 반일 집회로 규정을 하고 소녀상 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어디에서라도 네. 만약에 이거를 네. 다루는 작자들이 있으면 네. 그놈들이 범이다. 다야 씨. 그놈들이 범이다. 제가 의아한 건 뭐냐면 예. 물론 이제 중립적으로 쓴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다. 이런 기사가 저는 그걸 왜 우리나라 일간지에서 다 받아서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일본에선 이런 말을 하더라. 네. 근데 일본의 그 산케이 신문이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찾아봤잖아요. 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찾아보고 그럼 쟤네들은 말은 입으로 똥을 싸는구나. 네. 그러면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신문에서
그걸 갖다가 해서 일본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에서 바른 말을 하는 언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은 네, 있을지도 네, 네, 있잖아요. 그러면 있죠. 우리는 그럼 또 반일 감정이 좀 더 커지고 이게 결국은 사태 해결을 좀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저는 사실은 검찰의 문제점만큼이나 심각한 게 우리 언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기사거리가 있으면 그 기사를 다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무조건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지면 할당량을 채울 수 있잖아요. 오늘 일단 기사 써야 되는 분량이 있는데 야 일본에서 이거 썼어. 분량 나왔어. 됐어 오늘.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구글 번역하고 뭐 그러면 쭉 다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본에서는 정말 다 이렇게 생각하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문사라는 거는 네. 이게 어떤 팩트가 있을 때 그 팩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기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유를 취재하라고요. 그렇죠.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유를 취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마디만 더 네. 드리면 그 아까 얘기했던 경향신문 네. 빨리 상계이랑 자매결연 취소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무 생각이 없이 준비하는 방송처럼 보이는데 꼭 한 번씩 생각해볼 꼭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는 구절을 그대로 자랑스럽게 기사에 쓰고서 그 이후로 기사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유를 그러니까 모르고 그 있는데. 전 내용과 뒷 그쵸.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